예, 원래 수요일에 만나 뵙는 코너였는데 어제가 휴일이기도 했고 오늘 너무 중요한 그 스포츠 경기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유미입니다. 오늘 뭐 바로 또 일하러 가셔야 된다면서요? 네,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네, 그 그렇군요. 프로그램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돈 좀 많이 버시나요, 좀? 글쎄요, 이 스포츠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돈? 버는 업계는 아니더라고요. 돈이 안 되는 쪽이에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그냥 어떤 뭐 재미와 열정으로 하시는 네, 제가 그런 좋아하기도 분들은- 하고요. 이 일을 꿈꿨던 사람이니까. 예. 근데 이제 좋아했던 일이 되니까 음. 좀 가끔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정말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나의 직업으로 삼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직업으로 삼으면은 질릴 것 같아서 취미로 남겨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볼 때 네. 자꾸 분석을 하고 보는 거예요. 어떤 한 팀을 응원하고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좀 재미가 덜하니까 그건 아쉽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간단히 좀 언급했는데 지금 네. NBA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홍콩시 문제 때문에 불거졌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사실 이 홍콩시가 막 불거지기 시작할 때 홍콩을 다녀왔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오. 그때만 해도 좀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져서 예. 뭐 어떤 사안이든 평화적으로 결론이 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었어요. 근데 이게 예. 제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어. 정말 몰랐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 문제를 지켜봤었는데 예, 예. 이 사안이 NBA에서 불거졌죠. 그렇죠. 네, 그 NBA 휴스턴 단장이 예. 그 홍콩시를 지지한다라는 데럴 모레이, 데럴 네. 모리, 예, 그렇죠. 그런 예, 예. 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 분이 지지한다라는 걸 SNS에 올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팬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NBA에서 깜짝 놀라서 성명서를 냈죠. 그 중국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걸 사과한다. 사과한다. 그랬더니 또 미국 쪽에서 이게 말이 되냐. 정치인들이 그렇죠. 막 또 난리를- 비판을 한 거죠. 미국 독재 정권에 국내에서. 굴복한 거냐, 막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NBA의 총재가 또 나서서 사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또 중국 쪽에서 반발이 심해지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중국의 그 CCTV는 NBA 경기 중계 안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프리시즌 중계를 하고 있다 중단해버렸어요. 이미 중단해버렸어요? 네, 해버렸고, 아. 그리고 그 후원업체가, 예. NBA 관련 후원업체가 한 26개, 2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나요? 네, 근데 18개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제. 후원 중단하겠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한 상태고요. 한마디로 재정적 타격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NBA 사무국이. 그래서 타격- 제가 예, 조사를 예. 해봤더니 CNN이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현재 NBA 전체 수입의 최소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10%요? 네, 와. 그리고 2030년에는 최소 20%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해 NBA 중국 내 사업 규모가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와. 계산해 보니까 4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4조 원이네요. 네. 와.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금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NBA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뭐 그 NBA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샐러리 캡이 네.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샐러리 캡이라는 것은 연봉의 전체 총액의 상한선을 말하는데 그렇죠. 예. 그것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 측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NBA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자존심과 중국의 거대 시장 사이에서 지금 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참 네.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굳이 뭐 개인이 이렇게 트윗 하나 올린 거 가지고 중국 전체가 보이콧하는 것도 좀 웃기고 네. 또 뭐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좀 사과를 하니까 또 미국 정치권에서 그렇게 또 이거를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네. 한창이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근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면서 네. 좀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NBA 개막이 이제 23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네. 약간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되니까 스포츠를 좀 또 NBA 개막을 기대하는 저로서는 이런 사안 때문에
NBA의 그 개막의 열기가 좀 수그러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가 게다가 옛날에 야오밍 선수가 뛰어가지고 네. 굉장히 중국 팬들이 많았던 그렇습니다. 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야오밍 때문에 NBA를 본 분들이 그 시장을 더 크게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야오밍이 실제로 중국 농구의 거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나중에 또 뭐 변화가 있으면 한 번 더 짚어보기로 네. 하고요. 오늘 8시부터 지금 축구 대표팀 경기가 열린다고요. 네, 화성에서 열리는데요. 예. 투르크메니스탄전 제가 뭐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연장선사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조별리그 2차전 스리랑카와 홈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상대가 스리랑카가 우리나라가 붙어본 적이 있네. 제가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스리랑카는 경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고요. 예. 피파 랭킹 202위예요. 그러니까 피파 가맹국 중에 뒤에서 9번째. 아, 우리는 39위거든요. 202위, 네. 39위. 네. 그러면 차이가 거의 뭐 한 160 단계가 있네요. 네, 대략.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스리랑카와의 경기를 뭔가 전망한다. 이건 좀 저는 약간 부끄러운 것 같고 무조건 크게 이길 것이다. 예. 근데 벤투 감독은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아, 정말이요? 네. 이게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견문발검, 약간 모기를 보고 네. 칼을 빼든 약간 그런 거. 제 생각에도 손흥민까지? 네,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상대가 스리랑카의 전력을 보면 사실 스리랑카의 전력을 뭐 분석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팀이 우리나라 4부 리그 격인 K리그 3리그 포천팀하고 친선 경기를 지난해 했는데 1대9로 대패를 당한 팀입니다. 1대9 4부 리그 팀하고 붙었는데도 1대9로 그만큼 수준 차이가 나니까 저는 그냥 다득점을 노리되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전술도 한번 활용해보고 그런 선수들을 좀 손발을 맞추는 계기를 삼아도 좋을 텐데 그럼 오늘 우리 이유미 작가님 몇 대 몇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5대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4부 리그 팀하고 1대 9대 그런데 1인데. 이 국가대표 경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밀집 수비를 하잖아요, 스리랑카가. 11명 전원 수비.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공격하다 지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선제골이 빨리 안 나오면 이제 뭔가 쫓기는 입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팀을 상대로 골을 못 넣고 혹시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죠. 불안한 경기 진행을 후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0, 2대0으로 이겨도 욕먹는 약간 그렇죠. 그런 분위기. 네, 아. 그러니까 비기면 완전 지는 느낌이고 예, 예. 한 1대0, 2대0 이겨도 이건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팀의 경기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대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근데 관건은 선제골이 빨리 나오면 가능하다. 아. 그렇지만 선제골이 만약에 전반에 안 나오면 이건 좀 어렵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7대0 배팅해 보겠습니다. 아, 신빙성이 있습니다. 나는 제 생각에. 근데 워낙에 이제 우리가 공격진이 예. 황희찬 선수가 있는데 이 예, 예. 두 선수가 이 A매치를 오기 바로 직전에 소속팀에서 골맛을 보고 왔어요. 아. 골 감각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 좀 즐겁게 마음 편하게 한번 즐겨보자. 저는 이 취지로 경기를 볼 게다가 생각입니다. 하늘이 지금 덥더라고요.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스리랑카에서는 이 정도 날씨는 한파래요, 한파. 그래서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선수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재밌게 경기를 볼 수 있는 경기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평양을 가야 하는데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 취재진들이 갈 수 있나 뭐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지금 갈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네, 이제 확정이 안 됐구나. 선수단이나 이런 데 입국하는 건 문제가 아닐 텐데 취재진들의 뭐 입국이 얼마나 허용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근데 정해진 게 중계는 없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계도 우리가 현지 중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표가 놓이는 상태예요. 그럼 아예- 거기서 이제 화면을 보내주면 여기서 업튜브라고 하죠. 중계를 예, 할 수 예. 있겠지만 예. 현지 중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걸 제가 조금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 스포츠가 정치에 또 영향을 받는 또 하나의 사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준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 이제 막 네, 막 시작했네요. 시작했을 텐데요. 예. 1, 2차전 정말 극적인 승부가 났었고요. 그렇죠. 좀 이제 되짚어보면 1차전은 박병호 선수의 끝내기 홈런. 그리고 2차전도 키움의 연장 역전승. 예. 근데 저는 그 와중에 LG의 고우석 선수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 선수가 LG의 마무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마무리니까 당연히 이기고 있던 뭐 비기고 있던 경기를 마무리할 때 이 선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 선수가 두 경기를 모두 내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또 고우석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아니 팬이 감독이 너 잘할 때까지 계속 해봐 이건가요? 아, 지금? 이게 이제 유중일 감독 입장에서는 예. 이 선수가 이 LG의 어쨌든 마무리로 커야 되는 선수니까 포스트 시즌 경험이 처음인 선수라고 봤을 때 그 경험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고 승리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 고우석 선수도 그만큼 자기를 믿어줬기 때문에 열심히 던졌다라고 하면서 세이브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예. 이겼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보면서 고우석 선수를 응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LG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 예. 그래서 이 선수가 98년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98년 우리나라 나이로 이면, 하면 예. 22, 만으로는 21살밖에 안 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21살이면은 약간 이런 외적인 거에 굉장히 그럼요. 영향 많이 받겠네요. 그리고- 팬들이 또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네, 사실. 그리고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을 해본 선수와 안 해본 선수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 그렇죠. 느낌이. 예.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마운드에 서 있으면.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그 옛날에 김병현 선수 네. BK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에 마무리로 나갔다 하면은 계속 두드려 맞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어쨌든 뭐 우승을 하기도 했지만은 네. 그 생각이 살짝 나서.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데 예. 어쨌든 이 선수가 고우석 선수가 정말 진한 경험을 했다. 귀중한 경험을 했고 LG 입장에서도 내년 시즌을 바라봤을 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LG가 포스트 시즌을 이제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네. 고우석의 경험이라는 큰 걸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4차전은 키움은 최원태, LG는 임창규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요. 키움 같은 경우가 포수를 좀 최원태랑 호흡을 많이 맞춘 주효상 선수로 바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용병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사실 단기전은 기록의 의미가 전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준플레이오프전 짧게 끝나는 경기는 그래서 그날 소위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좀 미치는 선수가 미치는, 하나 예, 나오면 예. 그 팀이 이기니까요. 이 경기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제 남은 경기를 어쨌든 LG는 다 이겨야 다 되는 이겨야 거고. 됩니다. 네. 저기 키움은 오늘 한 경기 이기면 오늘 끝나는 경기만 거고요. 이기고.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패패 LG가 이기는 경우가 패패승승승이 돼야 되는 네. 건데 이게 저도 조사해 보니까 2번밖에 없었더라고요. 2010년에 두산 대 롯데, 2013년에 두산 대 넥센인데 둘 다 두산만 네. 해봤던 그런 경우가 그만큼 쉽지가 않은 네, 거죠. 쉽지 그러니까. 않은 확률상 뒤집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야구는 1차전 승리팀 무척 유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키움이 특히나 끝내기로 이기는 이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LG가 오늘 반격에 성공할지 키움이 SK를 만나러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메이저리그 네. 저는 아침에 경기 보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류현진 선수 또 보겠구나.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이게 앞불사 이게 뭔가요? 아니 컷쇼가 이럴 줄이야. 백투백. 네. 와. 그러니까 이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이었죠? 예. 네. 백투백 홈런을 맞았는데 8회에 맞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이닝을 남겨놓고 3대 1에 7월에 구원 등판했고 8회에 연속 타자 홈런을 허용했는데 앤소니 랜던, 후안 소토인데 이 후안 소토는 유현진 선수가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홈런 맞았던 예. 그 선수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잘 치는 선수는 잘 치는 맞아요. 선수는 맞네요. 예. 근데 컷쇼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켜줬어야죠. 와, 컷쇼. 근데 뭐 이러면 진짜 새가슴 논란이 또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예. 해봤더니 예. 컷쇼가 포스트 시즌에 32경기에 나서 9승 11패예요. 평균 자책점이 4.43. 와. 그러니까 이 선수가 큰 경기에 약한 거 맞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본인도 또 팬들도 그걸 감싸주려고 했었는데 오늘 경기로 내가 큰 경기에 약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본인이. 그것도 그러니까 끔찍하다. 가슴 아프네요. 네, 그것도. 끔찍하다. 예.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본인의 실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우리 국내 팬들은 이제 유현진 선수를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이번 시즌을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네요. 네. 근데 류현진 선수 그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독이? 원래 이제 5차 예. 전에 유현진 선수는 불펜으로 제가 등판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로버츠 감독이 유현진 선수를 일찌감치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선발 등판으로 낙점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벤치에서 지켜봤던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뭐 결과론적인 거는 하지만은 네. 진짜 총력전을 펼쳐서 어쨌든 또 올라가면은 또 영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건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감독이 판단 미스였다라고 될 수밖에 네. 없네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결론적으로 뭐 컷쇼가 잘 던져서 네. 또 챔피언십 시리즈를 가고 1차전에서 유현진 선수가 정말 좋은
피칭을 했다면 로버츠 감독의 용병설이 빛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로버츠 감독의 용병설은 실패로 돌아갔고 커쇼는 결국 가을 야구에서 약한 남자로 남는 그런 결과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뭐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가 뭐 네, 이제 휴스턴과 디비전 시리즈 역시 2패 2승을 했거든요. 템파베이가. 예, 예. 그래서 내일 5차전을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코리안 메이저 리거로는 잘하면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 정도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휴스턴이 승률 1위 팀이에요. 이번 시즌에. 예,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예. 쉽지는 않지만 쉽지는 지금 않네요. 메이저리그도 가을 야구가 너무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어서 예.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죠. 네. 오늘 뭐 100회 이게 100회나 됐어요? 네. 전국체전이 폐막을 했네요. 1920년도에 시작을 와, 해서 저도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예. 작은 야구 대회로 시작한 대회가 전국체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전쟁도 그 사이에 있었고요. 예. 뭐 회복하는 기간도 있었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명맥이 유지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중단된 적이 일인데 없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명맥을 이어와서 100년이 됐고요.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려하게 성화 봉송도 했고 성화 점화자에 박지성 선수도 나와서 예. 성화 최종 점화로도 하고 개막식이 너무 고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말하죠 고퀄리티여서 100회니까 또 네, 예. 아시안 게임이나 막 올림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를 봤고 오늘 경기가 끝나서요. 예. MVP는 수영 5관왕인 김서영 선수가 차지했는데 예, 예. 이 선수가 우리 한국 수영의 그 여자 수영의 특히 간판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이 선수 행보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메달 많이 따서 수영 종목에서는 가장 많이 메달을 따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뭐 한물 갔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국 수영의 지금 가장 과제기도 하죠. 박태환 선수 포스트 박태환을 박태환이 만들어내야 없는 되는 거구나, 것.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예.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도 그것이 가장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남자 수영에서는 특별히 특출나게 보이는 선수가 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피지컬 문제가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박태환 선수는 네. 타고난 게 워낙 부력이 좋고요. 그렇죠. 네, 팔다리가 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이제 개발해내는 것도 이제 박태환 선수가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박태환 선수의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것도 박태환 선수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뭐 진짜 바쁘신 와중에 다음 바로 방송 지금 꼭 하셔야 되는데 네. 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